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고전 바둑사 할 1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5번째 강의까지 끝내신 분들은 초보 탈출을 안전히 하신 분들이죠. 이제 하수 탈출을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첫 번째 문제는 초보자용 사할 문제가 나왔죠. 초보자용 사할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꼭 알아야 되죠. 남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면은 바둑게임에서 지는 것이죠. 첫 번째 수는 어딘가요? 제일감을 발견하면은 다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죠. 이렇게 둔다 하면은 백은 궁도를 넓혀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집을 못 짓게 이렇게 파워해 가면 또 백이 궁도를 넓힐 때에 흑이 이렇게 집을 파워해 가면 여기는 이어가야 되겠죠. 만약 이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 백이 어떠한 수를 둔다 하더라도 이 흑을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따먹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따먹히기 때문에 백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무작정 이것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 흑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단수를 치려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밖에서 막으면 단수를 치러 갈 수가 없죠. 따먹히죠. 왜냐하면 이 흑은 집이 있고 백은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문제는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초보자용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여기만 이렇게 치중하면 이 문제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기경중묘에서 출제된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이죠. 이러한 문제는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이죠. 이것의 모형이 기본은 어떤 형태였냐 하면은 이렇게 주로 해서 3-3에 뛰어들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된 형태에서 흑이 이런 식으로 조여 들어와도 백이 손을 빼가지고 일어난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흑이 이제 백이 또 손을 뺐기 때문에 흑이 공격해 간다 하면 이것은 응징해야 되겠죠. 그런데 초보 바둑은 응징을 하지 못해 가지고 살려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하죠.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백은 응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가만히 이어두면 이것은 죽어있는 기본형 모양이죠. 백이 이렇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쳐들어가면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면 막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쭉 치고 올라오면 이걸 딴다 하더라도 이건 옥집이죠. 도망갈 수 있나요? 이건 그럼 따먹히죠. 따라서 도망갈 수는 없고 도망가려면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이것은 단수를 쳐서 올라가도 단수를 쳐서 이걸 따야 되죠. 더 이상 밖으로는 도망갈 길이 없네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젖히는 것이 제일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기경중묘에서 출제된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이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초보바둑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놓치고 마는 그러한 문제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백이 사는 거죠. 이렇게 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용감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이죠. 그러면은 백은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러분이 백이 살 수 있는 방법 어디 있나요? 찾아보시죠. 안 되죠. 이렇게 최강이 이건데 이때 이렇게 두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용감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수일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둘까봐 걱정하는 것인데 그건 걱정 하나 할 필요가 없죠. 단수를 치면 이렇게 내려가서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늦었죠.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이렇게 쳐들어가는 수를 발견하는 순간 이 문제는 해결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백선으로 흙을 잡고 백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배란간 수준이 한 칸 껑충 띄어서 초보자는 손도 댈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네요. 이거는 하수 탈출을 하는 분들이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싶죠? 근데 이렇게 있는 순간에 답이 없네요. 이렇게 살아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걸 뚝 끊으면 어떻게 안 되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수 쳐서 흙이 살아가면 백은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살 수가 없네요. 여기서 백이 먼저 이것을 갖다가 잇는다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죽일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단수를 치면 이어도 이렇게 해서 사는 문제이죠. 정말 백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수 탈출을 하시려면 이러한 수를 발견해 내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이렇게 흙은 둘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맥점을 발견하는 것이 묘수가 되는 거죠. 이때 흙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한 집밖에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때 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독립된 두 집을 못 지었으니까 이걸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패로 들어가면 흙이 이을 수는 없죠. 이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흙도 이 패를 해서 패로서 승패가 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도 백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나요? 수일기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서 백은 하나, 둘, 셋, 공배가 3개밖에는 없네요.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수일기를 하셔야 하나요? 이것도 초보 바둑을 넘어서 하수 탈출용 사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막아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흙을 잡고 살았죠. 그런데 그것은 혼자만의 수일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백이 이렇게 할 때 흙은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활로를 넓히죠. 활로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죠. 여기는 세 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백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되겠죠. 여러분은 제1감을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을 발견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흙의 선택은 무엇이죠? 흙의 선택은 없죠. 그냥 단수를 쳐야 되죠. 그때 백이 단수를 치면 이때에도 흙은 따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내려가면 흙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걸 이어야 되죠. 그때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여기에 백 한 점이 나와 있다라는 주변 상황까지 봐야 하는 쉽지 않은 수일기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수 탈출용 수일기라고 할 수 있네요. 이 문제를 푸셨다면 여러분은 하수 탈출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흙은 끊어봐야 소용없죠. 단수 들어가죠. 여섯 번째 문제도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이네요. 같은 패턴의 같은 맥점을 사용하는 문제인데 응용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두고 싶은가요? 흙은 이렇게 단수 치는 거죠. 아까하고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100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안 된다면 이렇게 이었을 때 100은 탈출을 해야겠죠. 이때 탈출을 못하게 하면 이렇게 또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때에 이곳을 찌르면 이때에 100도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서 이걸 딴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으면 이것은 흙이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죠. 이렇게 따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없죠. 이렇게 따먹히죠. 이렇게 된다 하면은 흙이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그동안에 한 공사가 이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독립된 집을 짓지 못했죠. 그래서 그동안 노력한 것이 다 헛고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됐을 때 나가면 막을 때 나오면 이때 흙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찌르면 이어갈 수는 없죠. 이어가면 전체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100도 할 수 없이 이걸 따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것을 따면 아까하고 문제는 다르죠. 이쪽에 옥집을 낸다 하더라도 여기에 알뜰하게 집이 한 채 있고 이쪽은 아까 지었기 때문에 집이 있어서 전체 흙이 살아가는 그러한 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말고 집중을 하시는 그러한 집중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백선으로 두는 간자보에서 출제된 문제이죠.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했나요? 제1감은 뭐 다 이렇게 아시는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2감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 맥점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맥점을 발견하셨나요? 이곳을 발견하셨다 하면은 여러분은 훌륭하신 사활풀이 능력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네요. 이때 흙은 이렇게 반항할 수는 없죠.
반항하면 이렇게 두는 순간에 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쪽을 이렇게 이어가서 최대한 버틴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이어야 되는데 전체가 따먹히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네요. 따라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맥점을 구사하면 흙도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따고 백도 들어올 수는 없죠. 요것만 따야죠. 이렇게 해서 서로 타업을 하는 그러한 수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백선으로 두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바둑을 두다 보면 우리가 타업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이렇게 백이 단수를 쳐왔을 때에 흙은 이렇게 그냥 한 점을 따가라고 해서 타업을 하는 것이 좋은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못 주겠다고 이렇게 반항을 하면 문제가 터지죠. 이렇게 두죠.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반항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하죠. 이것은 안 이을 수가 없죠. 있게 되면 이렇게 패로 들어가서 굉장히 큰 패싸움이 벌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도 간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푸는 문제이죠. 이 문제를 보고서 첫눈에 이것은 빅을 만들어서 서로가 살아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미 하수를 탈출하신 분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수일기를 하셨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를 제일감으로 생각하셨다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하수 탈출하신 거죠. 이렇게 흙은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때 이것을 따면 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을 수는 없죠. 이것을 이으면 이번에는 흙이 죽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타업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흙과 백이 서로 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발양론에서 출제된 흑선으로 살아가는 문제이죠. 이것은 초보자용도 아니고 하수용도 아닌 하수를 이미 탈출한 분들이 하는 수일기죠. 여기서 흙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백도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넘어가야 되겠죠? 안 넘어가면 안 되죠. 이때 흙이 이렇게 두면 백이 이렇게 패를 방지할 때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면 이렇게 패로 버티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수순대로 두어 가다가 이렇게 패를 걸 때 그냥 이쪽으로 패를 무시하고 이렇게 단수를 친다 하면은 그때는 더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둔 다음에 단수를 쳐서 이으면 단수를 쳐서 따면 이렇게 두는 법이 있죠. 이때 백이 이렇게 두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하면 백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빅이 되는 수밖에 없죠. 이때 이렇게 찌르나요? 찌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단수 치나요?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공도를 만들려고 해도 착수금지가 돼서 더 이상 백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백이 밖에서 막는다 하면 흙은 이걸 딸 수가 있죠. 이렇게 따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집을 파워하려고 해도 알뜰하게 두 집을 지어서 사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